보통의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1차, 2차 때보다 3차, 4차 때가 몸 회복 속도가 더뎌요. 생리 불순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었는데 세 번째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좀 타격이 좀 컸었는데 그때 생리가 40일 동안 안 하다가 40일 이후에 시작을 해서. 안녕하세요. 라방이 보통 별일 없으면은 일요일 오후 8시 규칙적으로 왔었었는데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현생이 바빠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잃으시거나 생리 불수는 정말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몸이 안 좋아지는 방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웨이트를 저는 주종목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 1년에 한 번 정도씩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4번 정도 하니까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단기 다이어트의 문제점이라든지 후폭풍, 반복되었을 때의 데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몸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요요도 오지 않고 내 삶과 양립을 할 수 있는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다이어트 연대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4번째 커팅 다이어트를 했어요.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를 했고 평균적으로 60일에서 75일 사이의 기간을 두고 굉장히 단기예요. 한 달, 2달이 되게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의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바뀌는 기간으로 따졌을 때 한 달, 2달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몸의 체형을 바꾸고 싶다라고 접근을 하실 때는 데드라인을 잊으셔야 돼요. 저는 일단 유지가 되는 몸 구간이 있어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해나가면 유지가 되는 눈바디나 몸무게의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과거에 10kg를 감량을 할 때 단기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로 달린 게 아니라 이 유지가 되는 이 유지어터의 몸으로 먼저 왔어요. 거의 10개월, 1년 이상 보고서는 와서 유지가 되게 쉽게 되는 상태에서 바디 프로필을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바디 프로필 당일날의 몸무게는 유지하던 몸무게에서 최소 마이너스 3kg, 최대 5k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웨이트를 좀 진지하고 재밌게 하는 편이라서 이 웨이트라는 운동 자체가 체형을 만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1년, 2년 지날수록 몸이 굉장히 예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면 체지방을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이 1년 농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저는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거고요. 그렇게 많이 커팅하는 편은 아니죠. 지금 한 203일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1차, 2차, 3차, 4차 바디 프로필을 지금까지 찍어왔는데 확실히 1차, 2차 때보다 3차, 4차 때가 몸 회복 속도가 더뎌요. 1차, 2차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는 솔직히 생리 불순도 없었어요. 맨 처음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멘탈의 병이 좀 심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거짓 식욕이다를 알게 되면서 그런 멘탈의 병은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멘탈의 병과는 별개로 내 몸이 받는 타격 이거는 점점 심해져요. 몸에 계속 안 좋은 방식의 다이어트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몸이 나의 의지랑 상관없어요. 아, 얘 좀 봐라. 얘 매년 이 정도 되면 항상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를 찍네.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하네. 안 되겠다. 얘는 또 언제 이런 상황에 직면할지 모르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금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적금 이꼴 체지방. 그런 모드로 돌려요,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는 생리 불순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었는데 세 번째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좀 타격이 좀 컸었는데 그때 생리가 40일 동안 안 하다가 40일 이후에 시작을 해서 주기가 되게 정확한 편이었어요. 저는 2차 때 찍을 때까지는 정확한 편이었는데 주기가 막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안정적으로 될 때쯤 제가 다시 4차 바프를 찍은 거죠. 이게 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제서야 얘가 회복을 해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몸의 대사가 돌아갈 때쯤 또 이 짓을 하기 시작하네. 얘가 또 닭고야를 먹으면서 고강도의 운동을 하기 시작하네. 아,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어. 그냥 추적해. 이러면서 살도 되게 더디게 빠졌고 몸이 대사가 좋을 때에는 살짝만 바꿔줘도 막 써요. 몸을 막 에너지를 막 써. 근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은 몸이 알아. 오케이, 얘 이제 또 시작이다. 최대한 에너지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몸이. 그러면서 안 털려. 체지방이 안 털려. 내가 이렇게 빡세게 운동해도 안 털려. 그게 1차 때보다 안 털리고 2차 때보다 안 털리고 3차 때보다 안 털려.
확실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먹는 거 줄여야 돼. 1차, 2차 때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알잖아 나도. 3주, 4주 정도 지나면 나 원래 빠졌었는데 이번에 왜 안 빠지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먹는 거 줄일 수밖에 없어요. 데드라인 다이어트인데 데피니션을 보이면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더딘 것 같으면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체중이 다운이 안 됐단 말이야? 눈바디가 마르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 조져. 이렇게 되는 거야. 저도 매번 똑같아요. 이렇게 단기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를 하면 내일의 체중을 떨구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데드라인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뽑아내지 못하면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내일 당장의 체중을 내리기 위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먹는 걸 줄이는 거예요. 운동은 지금 이미 빡세게 하고 있어. 헬린이 4년 차면 운동 강도가 나쁘지 않단 말이지. 막 쳐요 고강도를. 닭고야를 그렇게 먹으면서 스미스 물론 서포트를 받지만 110, 115 막 이렇게 친단 말이야. 스쿼트를. 근데 안 털리면 돌아버리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털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먹는 걸 줄이기 시작한다. 모든 단기 다이어트가 비슷한 것 같아. 대부분이 이런 루트를 밟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제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몸이 그걸 기억을 해서요. 점점 안 털어요. 그리고 생리도 불순이 더 빨리 오죠. 생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더 오래 걸려요. 회복 속도가 더 많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리불순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3차 때부터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생리불순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지게 되기까지 4개월 걸렸다고 치면요. 4차가 끝난 지금은요. 6개월 걸렸어요.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맞춰지기 시작한 지 6개월, 7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만약에 또 내년 초나 이럴 때 5차를 찌게 되면 몸은 이제 놓는 거죠. 아, 얘는 글렀다. 매번 이러는 거니까 안 되겠어. 에너지를 아껴야 되겠어. 그래서 에너지 발산도 안 하고 운동을 해도 몸이 계속 잡고 있어. 에너지를 안 쓰려고 그래. 이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야, 더더. 그리고 염분 반응, 눈바디 회복 속도도 되게 느려져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면 그때도 저염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야.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다 저염이잖아. 저염을 하다가 당연히 일상으로 돌아오면 외식도 하고 배달 음식도 먹고 일상식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 때보다 염분을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돼요. 염분이 나쁜 게 아닌데 원래 그 정도 먹는 게 정상적인 건데 워낙에 7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저염을 하다 보니까 몸이 그거에 적응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몸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디 프로필 때는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붓긴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더 이상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3차, 4차 지나면서요.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굉장히 부었다가 어느 날은 털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염분을 섭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엄청나게 불어. 체지방이 부는 게 아니라 그 염도나 나트륨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헷갈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염분이 끼고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눈바디 변하지, 그치? 체중도 변하잖아. 체중은 수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네 번째 단기 다이어트를 한 저도 현타를 맞아요. 가끔 가다가 내가 그 전날에 한 15kg, 20kg 정도의 마라톤을 했어. 글리코겐도 쓰고 체지방도 쓰고 수분도 다 빠지는 행위예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몸이었을 때 1.3kg에서 2kg까지도 빠져요, 모부기가. 근데 그게 체지방이 다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빠진 게 되게 많단 말이죠. 3차, 4차 때 이렇게 막 단기 다이어트를 계속한 이 몸은 데미지를 하도 많이 받은 몸이라서 예측 불허로 자꾸 튀어요. 그렇게 15kg를 달려도 그 다음날에 부어있어요. 원인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존버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단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타가 오죠. 왜 이러지? 그럼 또 조지죠. 체중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서 먹는 것들이 다 숫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먹는 걸 조져요. 그러면 운동은 더 이상 여기서보다 더 빡세게 하기는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되게 최대치로 하고 있는데 운동은 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때부터 되게 안 좋은 늪으로 빠지는 건데 염분 반응이나 눈바디 변화, 체중 변화가 왔다 갔다 더 심해져요. 단기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세 번째는 데미지가 아니라 당연한 건데 바닥 몸무게가 올라요. 내가 헬린이 1년 차야. 근육량이나 뭐 다룰 수 있는 중량, 운동 수행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2년차, 3년차, 4년차 웨이트를 계속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근육량이 같이 올라요. 바디 프로필 찍을 때마다 근육량이 같이 올라가요. 운동 수행량도 오르지만 근육량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 몸무게가 올라가요. 그래서 매년 바디 프로필로 체지방을 커팅해서 유사한 체지방 달성한다 할지라도 그 바닥 몸무게가
올라요. 저는 1년차 때 맨 처음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 체지방률 13%였을 때 몸무게가 46.5kg였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3차를 찍었을 때 바닥 몸무게가 48kg였어요. 벌써 지금 바닥 몸무게 1.5kg 올랐죠? 그리고 요번에 4차 찍었을 때 49. 계속 오르죠. 46.5에서 49. 살이 안 빠진 거냐? 그게 아니라 근육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운동을 하는 게 체지방만 빠지고 이게 아니라 근육이 같이 올라가고 몸이 예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무게는 계속 올라요. 지방 무게보다 근육 무게가 더 무거워요. 제가 체중에 목매지 말라는 게 진짜 초고도 비만, 고도 비만이어서 체중을 다운시키는 것 자체가 내 몸의 부피나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케이스를 제외하고 내가 조금 통통하다거나 보통 몸무게 레인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근데 웨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 몸무게가 안 줄어요 하는 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해요. 눈바디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바닥 몸무게는 좀 별개 얘기긴 한데 현타 맞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단기 다이어트, 바프 이후에 요요를 막을 수 있냐 없냐,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기간에 커팅했기 때문에 솔직히 요요를 막는 건 불가능해요.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바디 프로필 다이어트 할 때 나트쌤한테 너 이 식단하고 운동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요요 올 건데라고 들은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대부분은 없어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지. 살을 빼기 위해서 PT를 등록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시장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머라크를 만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먼저 알았다면 좀 더 현명한 방식의 다이어트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결론은 요요를 막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자기관리 부족, PT를 다니지 않아서, 기타 등등 내가 식단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 의지가 박약해서 다시 요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다시 PT를 끊죠. 다시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2차 바프를 찍는 거예요. 이번에는 유지를 잘 해보겠다 이러면서 다시 PT를 등록하고 식단 봐주세요 이러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를 먹으면서 내일은 없는 듯이 운동을 치기 시작하죠. 제발 하지 말라고 진짜 100만 번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생략을 할게요. 바프 이후 그러면은 우리가 인바디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처럼 일상생활을 했을 때 유지를 하고 있는 그 몸무게나 눈바디의 레인지가 명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가고 집에 와서 남은 일을 하고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들어서 그 다음날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회사를 나가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애써서 하지 않고 내 일상 그 자체, 그 잡채를 했을 때 유지되는 그 눈바디나 몸무게 범위, 이게 명확히 있으신 분들은 거기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거기로 돌아가셔서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재밌게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근질이 쌓여요, 몸에. 매년 쌓이면서 이제 체지방을 뚫고 나오는 라인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 믿어보세요. 허리띠 졸라매고 닭가슴살을 먹지 않아도 점점 몸이 내가 언제 여기가 이렇게 데피니션이 나왔지? 내가 언제 여기가 이렇게 좋아졌지? 라고 할 정도로 매년 좋아져요. 그냥 즐기면서 쭉 가면 돼. 바디 프로필 찍을 필요도 없어. 그런 분들은.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기 다이어트 내지는 바디 프로필로 첫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을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잡았어. 7kg 이상, 10kg 이상 쫙 뺐어. 되게 단기간에? 그런 분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기준을 따라와야 되느냐 되게 헷갈리잖아. 예전에 식단 패턴도 없었고 운동도 하지 않았었고 그럼 난 도대체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꽤 많이 하시는데 그걸 잡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몸이 망가진 상태야. 생리도 안 하고 불순이고 막 탈모고 텐션도 낮고 방전되고 일상도 다 귀찮고 뭉태기도 오고 다 싫어 죽겠어. 입 터지고 불규칙한 생활들 하고 있어 미친듯이. 그러면 그 생활 패턴부터 잡으셔야 돼요. 인바디를 잡을 게 아니라 체중을 잡을 게 아니라 눈바디를 잡을 게 아니라 패턴부터 잡아야 돼요. 내 멘탈이 안정적으로 되는 그 패턴부터 잡아야 돼요. 그런 정성적인 부분을 잡아야 돼요. 정량적인 부분, 수치적인 부분을 잡으시면 망해요. 내가 단기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아무런 패턴이 없어. 일상에 규칙도 없고 운동도 안 했고 식단도 안 했어. 이런 사람들이 단기 다이어트로 8kg 이상 뺐어. 15kg, 20kg 뺐단 말이지. 그럼 바프 이후에 요요가 오는데 다시 나는 15kg, 20kg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어느 중간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항상
제일 딜레마인 부분이 바프 당일 내지는 바프 근방의 인바디 수치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잊어야 돼. 체지방률 13% 15% 이하로 만든 그 수분까지 다 털어갖고 만든 그 몸 평생 도움이 안 돼. 내가 건강하고 유지가 되며 행복하면서 핫바디 만드는 이 방식의 걸림돌이야. 그날의 인바디란 건 진짜 버려. 그냥 그 인바디를, 그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직장인이면 직장인, 운동을 주 몇 회 정도 했을 때 내가 행복감이 오고 과부하가 안 걸리고 입 터짐도 없이 만족스럽게 갈 수 있는가, 이 삶과 운동과 식단과의 밸런스가 딱 맞아떨어진 그 선을 찾아야 돼요. 그걸 일단 찾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바디를 갖고 싶은가, 내가 어떤 운동 수행 능력을 갖고 싶은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를 잡으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요 기준부터 잡는 게 정답이에요. 15kg를 뺐는데요, 한 7kg만 다시 업되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저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를 떠나서요, 내 일상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밸런스 있게 무너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을 찾고 나서 거기서 다시 세팅해야 돼요. 찾고 나서 거기서 다시 더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향으로 서서히 가셔야 돼요. 더 이상 단기 다이어트는 거들떠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다이어트 안 하셔도 얼마든지 멋진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먹는 기준 질문하시는데 흔히 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뭐냐면은 하나는 인바디상에서 알려주는 그 기초 대사량을 바탕으로 해서 매크로를 하는 거지. 여기에 얼마 정도 얹은 다음에 내가 1200이면 거기에서 한 300에서 400을 얹은 다음에 한 1500에서 1600 사이에 맞춰서 아점적 칼로리를 다 분산해서 탄수를 어떻게 먹고 아주 간혹 가다가 재수 좋게 맞아떨어지는 분들 계시지만 숫자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가 잘 맞는 식재료, 나의 운동 수행 능력, 내 몸의 컨디션, 나의 유전자, 내가 이 식재료나 이 영양 성분을 소화시키는 능력 등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는 세계거든요. 그런 다이어트 세계라는 건. 때문에 이 숫자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거에 속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랑 인바디가 좀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세워서 아, 나도 이 정도 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의미 없어요. 완전 달라요. 나랑 인바디가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운동을 하는 시간이 비슷한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요. 때문에 에너지 소비나 소화시키는 능력도 다 달라요.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만 남냐면 내 몸의 반응을 따라가는 게 진짜 맞아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이게 정답이에요. 결국은 내가 해봐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걸 먹어도 돼요? 저걸 먹어도 돼요? 이거 먹으면 다이어트 되나요? 저걸 먹으면 다이어트 되나요? 의미 없는 행위예요. 멈추세요. 멈추시고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고 대범하게 가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빵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빵은 식단에 하나로 넣어보자. 끊지 말고 넣어보자. 빵을 먹더라도 규칙적으로 먹으면요, 터짐이 없어요. 나쁜 음식, 좋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적합한 내 만족도나 내 생활의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고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는 운동이건 일상생활이건 나를 죽여가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내 24시간을 텐션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중요한데 스쌤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경험을 공유할 뿐이지 저도 제가 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이게 잘 맞는다. 나는 요거를 매일 먹어야 만족도가 차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이걸 먹고 점심에는 요걸 먹고 저녁에는 이걸 먹는다 라고 된 거예요. 내가 몇 킬로칼로리를 먹고 탄수를 얼마를 먹어야 되고 어디 가면은 이 다이어트 식단을 먹고 저기 가면 이걸 안 먹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